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가 증여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 좌판으로 고생해 마련한 집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지만 이후 손님 취급을 받으며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는 이 어머니의 사연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겨울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40년 넘게 생선 좌판을 차려온 윤혜자 씨는 7살에 올해 71살이 됐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와 일을 시작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게 바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35평 아파트였습니다. 윤혜자 씨의 하나뿐인 아들 주한이는 이제 39살이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똑똑한 여자, 이름은 장혜미라고 했죠. 아들의 결혼식 때 윤혜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혼자 있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거실 식탁에 윤혜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을 구해서 따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윤혜자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새로 결혼한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됐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근데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때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전세금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잖아요. 이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주한 씨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양도세도 줄일 수 있고 전세도 더 좋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에게 집을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혜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생선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죠.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라고 하네요. 잠시 망설이던 윤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얼마 뒤 윤혜자 씨는 등기소를 찾았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은 지워지고 아들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렇게 윤혜자 씨는 자기가 평생 살 집에서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됐습니다. 처음엔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크게 예민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됐죠. 어머니, 거실에 신문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어머니, 친구들 불러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전엔 집주인이었는데 이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윤혜자 씨는 점점 자기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윤혜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혜미야,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된장찌개가 더 좋아요.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아들이 그렇게 김치찌개를 좋아했는데 윤혜자 씨는 뒤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윤혜자 씨는 점점 더 집에서 작아져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기 어려워졌고 텔레비전 소리도 항상 작게 틀었습니다. 이제 윤혜자 씨에게 남은 건 작은 방과 시장에서의 일상,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담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혜자 씨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혜미의 생일 파티 사진까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지만 어딘가 허전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사진에도 윤혜자 씨의 모습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아들의 입학식부터 성인식, 졸업식까지 모두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윤혜자 씨가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내가 가족이 아니니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점점 서늘해졌죠. 며칠 뒤 며느리 혜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주환이가 외식을 제안했고 윤혜자 씨도 자연스럽게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도 오거든요. 저희끼리만 가는 게 어떨까요? 혜미의 말에 윤혜자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 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며 쉴게. 그날 밤 윤혜자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혜자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우리 다음 주부터 방문 규칙을 정할까요? 방문 규칙? 네, 어머니가 손님들 불러오시거나 할 때요. 저희도 친구들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윤혜자 씨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조금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알았어. 그렇게 하마. 다음 주부터 윤혜자 씨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시장 근처 찻집에서 만났죠. 그곳에서 친구들은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혜자야, 요즘 왜 집에 안 오래? 예전엔 맨날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랬잖아. 아, 그냥. 며느리가 젊은 사람들이니까 시끄러울까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강소연이 윤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혜자야, 괜찮아? 뭔가 많이 야위었는데.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이제 70이 넘었잖아.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쓰던 일기였는데 언제부턴가 덮어두었죠. 2023년 5월 15일 수요일 맑음. 오늘 혜미 생일인데 혼자 집에 있다. 라면을 끓여 먹었다. 친구들과 차 마시고 왔다. 거짓말로 다 괜찮다고 했다. 사실은 많이 외롭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손님이 됐을까? 아침에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조금 세게 놓았다. 혜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윤혜자 씨는 일찍 일어나 도미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먹였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회의가 있어서. 아들아, 도미찌개 한 숟가락만. 다음에 먹을게요. 먼저 갈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윤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끓어오르던 도미찌개는 그대로 식어갔고 그녀의 마음도 함께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윤혜자 씨는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고. 그래도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물론 고마워. 근데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아. 요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르신 전용 주택 같은데 알아보면 어떨까? 윤혜자 씨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 부부는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요.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새벽 3시 알람이 울려 윤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생선 장갑을 끼면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뭔가를 해야 해. 2023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윤혜자 씨는 시장 좌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게 다음 주부터 엄마 방문 시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다고? 아, 그게 아니라 혜미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 조용해야 해서. 알았어. 윤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정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에는 혜미가 재택근무를 한다며 윤혜자 씨에게 가능한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 부부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기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회사 동기들이 집들이에 오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새로 산 집이라고 자랑 좀 하려고요. 어머니가 계시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윤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동기들이 온다면서 자신은 집에서 내쫓는 거였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새로 산 집이라고. 이 집은 그녀가 40년 넘게 생선을 팔아서 마련한 집인데. 알았어. 그럼 나가 있을게. 그날 윤혜자 씨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파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와인병과 케이크 상자, 풍선 장식들. 그리고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들 부부와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도 물론 윤혜자 씨는 없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집들이 하느라 좀 어질러져 있네요. 죄송해요. 혜미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윤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윤혜자 씨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아들 부부의 데이트라고, 때로는 친구들의 방문이라고. 이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윤혜자 씨는 친구 강소연과 함께 시장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소연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살던 집인데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내가 허락받고 들어가고 허락받고 나가고. 소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자야, 그건 아니지. 그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잖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미 증여 서류도 다 썼는데. 그날 밤 윤혜자 씨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흐림. 오늘도 집에서 쫓겨났다. 아들 부부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발이 너무 아프다. 소연이가 말했다. 그건 아니야라고. 맞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기는 한 걸까? 다음 날 일요일 윤혜자 씨는 부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미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식사 준비를 다 할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얼핏 들으면 친절한 제안 같았지만 윤혜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부엌도 자기 영역에서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직 내 일은 스스로 해. 하지만 그 말은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엌은 혜미의 공간이 됐어요. 윤혜자 씨가 뭔가 하려고 하면 혜미가 나타나 제가 할게요 하고 막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윤혜자 씨에게 남은 건 침실뿐이었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심지어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녀는 점점 더 작아졌고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윤혜자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저 생각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 게 우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신 것 같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드릴 수 있잖아. 그래도 엄마를 혼자 살게 하는 게, 아휴, 혼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시게 하는 거지. 요즘 70 넘은 어르신들도 혼자 잘 사시잖아. 윤혜자 씨는 가만히 현관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어.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 해. 2023년 9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윤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아들 부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해 생선 좌판을 열자마자 옆 좌판에 친구 강소연이 다가왔습니다. 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잠 못 잤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소연은 윤혜자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친구라 그런 것쯤은 금방 눈치챌 수 있었죠. 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윤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 이제 내 집에서조차 눈치 보고 살아. 어제 아들 부부가 내 모르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따로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40년 넘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응. 내가 증여했거든. 작년에. 아이고, 혜자야.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증여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내가 노후를 그 집에서 보낼 권리가 있어. 소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게 있는데. 잠시 후 소연이 화면을 윤혜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여기. 증여받은 집에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대. 망은행위로 증여를 취소한 판례도 있고. 정말? 그런 게 가능해? 그럼 부모 공경해야지. 내가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윤혜자 씨는 핸드폰 화면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망은행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일찍 퇴근해서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증여한 부동산이라도 자녀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심한 모욕이나 학대, 생활비 미지급 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증여 취소를 인용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건 명백한 망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그 집의 원래 소유자시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윤혜자 씨는 법률 상담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윤혜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에 상세히 적었고 나중에는 녹음기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집에 계시지 마세요.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요. 알겠어. 그런데 아들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엄마도 이 집에서 명절은 지내고 싶단다. 그건 되겠지?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윤혜자 씨는 강소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혜자야, 잘했어. 일단 증거를 확실히 모으는 게 중요해. 나도 옆 좌판 주인들한테 얘기해 둘게. 내가 그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 소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에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혜자 씨는 주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내가 시간 되면 같이 얘기 좀 하자. 진지하게. 주아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내겠습니다. 윤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존엄을 되찾기로 말이죠. 소연이 말한 대로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윤혜자 씨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고 시장 친구들에게도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강소연은 물론이고 40년 동안 함께 장사했던 분들이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혜자 씨는 아들에게 거실 식탁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죠. 주아나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고 곧이어 며느리 혜미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혜미 씨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윤혜자 씨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이 집을 마련했어. 그리고 작년에 너희에게 이 집을 증여했지. 그런데 증여한 후부터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 취급받는 걸 느꼈어. 엄마,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 다 들어. 윤혜자 씨는 손을 들어 제지한 후 계속했습니다. 5번에 걸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3번은 집에서 쫓겨났어. 내 생일에도 같이 식사하지 않았지. 심지어 부엌 사용도 제한됐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내 모습이 없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망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자를 푸대접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거든. 주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증여 취소요? 응. 내가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 증거도 다 모았고. 시장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어. 혜미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윤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난 이미 결심했고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 주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법적으로 해결하자고요?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했냐?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손님이 됐는지 생각해봐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윤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김은주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자료들 다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윤혜자 씨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 복사본, 녹음 파일,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 등이 들어있었죠. 증거가 충분하네요.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을 따로 내보내려 한다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님, 법원은 증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경우 평생 고생하신 분이고 증여 당시 아들 부부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을 테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혜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에게 법원 소장이 배달될 거야. 잘 받아라. 며느리 혜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셔야 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이제라도 바꿔보겠습니다. 늦었어.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시장에서 강소연이 반겨주었습니다. 혜자야, 어떻게 됐어?
소장 제출했어.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했지. 잘했어. 내가 이겨야 해. 우리 시장 상인들이 모두 응원한다. 윤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말 서울 서부지방법원 가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윤혜자 씨의 증여 취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윤혜자 씨와 김은주 변호사가, 다른 쪽에는 아들 주한과 며느리 혜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친족 간의 증여 재산에 관한 분쟁 사항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께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윤혜자 씨는 40년 넘게 생선 좌판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이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피고들은 김 변호사는 윤혜자 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일기장 내용, 녹음 파일,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 반대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증여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신문 시간에 반대 신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소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40년 넘게 윤혜자 씨와 같이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에 연락이 뜸해졌고 보고 싶어도 집에 초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음 증인은 시장 상인 박정숙 씨였습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때 혜자 씨가 혼자 왔어요. 물어보니 집에 설 자리가 없다고. 자기가 마련한 집인데 말이에요. 드디어 본인 신문 차례가 왔습니다. 윤혜자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네, 위증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했습니다. 증여를 결정하신 당시의 상황과 이후 피고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고 싶어 했고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 집이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증여했어요. 그런데 증여 후에는 제가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윤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격양됐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하면 거절당했고 주말이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생일에도 혼자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제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40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는 그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증여 취소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혜자 씨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존엄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대우는 받고 싶습니다. 지켜보던 주한의 표정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원고께서는 피고들과의 일상적인 마찰을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불편함을. 윤혜자 씨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제 방에만 있으라고 하고 친구도 못 부르게 하고 가족 사진에도 넣지 않는 게 오해인가요? 재판이 끝날 무렵 며느리 혜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허락하자 혜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습니다. 주한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윤혜자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재판장이 선고일을 다음 주로 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주안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윤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안아, 너에게 증여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후회하는 거야. 이제 그 후회를 깨닫게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죠. 2023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 윤혜자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났지만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판결이 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원에 가기 전 그녀는 100원짜리 동전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요.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102호 법정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윤혜자 씨는 김은주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건너편에는 아들 주안과 며느리 혜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동 기립. 재판장이 입정하고 판결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원고 윤혜자와 피고 윤주안, 장혜미 간의 증여 취소 사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41년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모은 재산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피고들의 간청으로 이를 증여했습니다. 하지나 증여 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음이 증거상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원고의 집안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친구들의 방문을 금지한 점. 둘째, 명절과 생일 등 가족 행사에서 원고를 소외시킨 점. 셋째, 가족 사진에 원고를 제외한 점. 넷째, 주방 사용을 제한하고 별도 거주를 강요하려 한 점. 윤혜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민법상 망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증여자인 원고가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권리를 침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윤주안 명의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 윤주안에 대한 증여는 이를 취소한다. 원고 윤혜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쾅. 재판장의 마지막 정판이 울렸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혜자 씨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김은주 변호사가 얼른 부축했어요. 어머님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윤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느끼는 안도감. 주안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미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시장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혜자야, 이겼어. 정말 이겼어. 고마워, 소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윤혜자 씨는 친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됐고 그녀의 존엄도 되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혜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따로 나가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가 40년 넘게 고생해서 마련한 그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집이었죠.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주안이 혼자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주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고생을 잊고 살았습니다. 윤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안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하지만 너의 행복이 엄마의 불행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아니야. 너희는 독립해서 사는 게 맞아.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주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합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윤혜자 씨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맑음. 판결이 났다. 이겼다. 이 집이 다시 내 것이 됐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나의 존엄이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중순 윤혜자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된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들 부부의 짐을 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주한과 혜미는 한 달 내로 전세를 구해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날 주한이 짐을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됐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너희는 독립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자 집은 텅 비었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윤혜자 씨는 거실을 훑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윤혜자 씨는 집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젊었을 적 시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걸었고 거실 한켠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도 대접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혜자야, 집이 참 좋아졌다. 너도 얼굴이 밝아졌어. 강소연이 말하자 윤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내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기분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윤혜자 씨는 시장에서 특별히 큰 도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도미찌개를 끓였어요.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주한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마침 도미찌개 끓였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아, 넌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저희도 이제 제대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혜미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도미찌개 먹으러 오너라. 네,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음식 그리워요. 주한이 돌아간 후 윤혜자 씨는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혜자 씨,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아파트 팔면 꽤 좋은 돈 될 텐데. 응, 팔기로 했어. 내가 살기엔 좀 커. 조그마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몇 주 후 아파트가 매매됐고 윤혜자 씨는 시장 근처의 아담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요. 남은 돈은 적금에 들어두고 매달 이자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윤혜자 씨는 삶의 루틴도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 6시까지만 시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 강좌에 참여했어요. 서예, 한글 교실, 요가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글씨체가 정말 예쁘세요. 요가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던 젊은 여성이 윤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배우고 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시내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세상을 즐겼어요. 어느 봄날 윤혜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임신했어요. 내년 봄에 손자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윤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한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혜미 어머니지. 나는 할머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며칠 후 주한과 혜미가 함께 윤혜자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이지만 아늑하네요. 그렇지.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혜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가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가 원할 때만. 이제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윤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그날 밤 윤혜자 씨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봄날. 오늘 손주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손주를 위해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내 삶의 주인이다. 4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다. 시장 가는 길이 가벼웠다. 발걸음이 경쾌했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강릉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다. 72의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이다.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외쳤던 그 말을 다시 생각한다. 존엄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나는 그 존엄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됐다. 일기장을 덮고 윤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살처럼요. 이렇게 윤혜자 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